알겠습니다. 힐리월드와 시크릿은 타 네트워크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야, 이걸 이렇게 짧고 굵게 풀어내실 수 있는 능력자, 우리 정유진 대표님 계시죠?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빨리 끝나서 천천히 말을 하겠습니다. 빨리 초대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제가 강의를 그때 목요일 날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 다 미처 못 오셨던 분들이 끝나가지고 좀 놀래서 뒤에 수습을 오해승 대표님이 Q&A를 따로 할 정도로 조금 짧게 끝났는데 사실은 그때 들으셨던 분들도 제가 한 번쯤은 더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왜냐면 이 얘기를 필드에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핵심만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 미팅을 할때 저에게 한 시간 내내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0분 안에, 20분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얘기만큼은 꼭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두 가지만 오늘 얘기를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선은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들이 지금 필드에서 미팅을 딱 하실 때, 나는 힐리와 뭐 시크릿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요. 힐리 얘기를 하거나 시크릿 얘기를 하러 딱 가면 뭐부터 하냐면 예전에는 사업 설명부터 그냥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체험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이템에 따라서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체험을 먼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체험을 하고 나면 되게 조금 뭔가 전기가 찌릿찌릿하거나 뭔가 신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좀 열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하고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는 게 아니라 힐리와 시크릿만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별화, 다른 점을 얘기를 딱 꼽아서 얘기를 해드리고 어떤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한테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미팅을 요청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힐리와 시크릿은 타 네트워크 마케팅과 어떤 점이 다를까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음, 이, 이겁니다. 기업의 스토리요. 기업의 시작의 스토리가, 힐리와 시크릿만 얘기했을 때도 엄청나게 달랐는데요. 힐리 월드도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시크릿과 힐리 월드는 타 네트워크 회사와 완벽하게 다른 점은 기업의 시작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 네트워크 회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통 지금도 막 새로운 회사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통할 제품들을 선정합니다.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통할 제품들이 다 입소문으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제품들은 대부분 훌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의 상황 평준화가 될 정도로 많이 훌륭한데요. 여튼 타 네트워크 회사들의 시작은 회사를 만들고 유통할 제품들을 이렇게 선별한다. 이렇게 시작을 보통 합니다. 근데 시크릿과 힐리월드는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냐? 시크릿은 많이 아시죠? 시크릿은 백화점과 면세점의 브랜드로 시작합니다. 지금도 유럽은 이렇게 백화점에서 면세점에서 한 70% 이상은 판매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힐리월드와 독점 판매 계약을 해서 힐리월드 앱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다이렉트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문하는 방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40여 분, 50여 분 대표님들도 주문을 할 때 앱으로 무언가를 주문하고 발송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어떤 제품을 추천할 때도 막 사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링크를 보내줘. 링크를 보내줘. 갖다 줘. 이런 식으로 링크에 대한 전달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문 방법, 전달 방법, 이용 방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면서 유통의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시크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힐리는 병원용 주파수 기기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의료기기 회사가 시작입니다. 타임웨버라고 아시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말하기가 되게 수월하실 것 같아요. 힐리월드는 병원용 주파수 기기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타임웨버라는 기업이요. 3년간 30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원래 이렇게 큰 기계를 병원에 납품하다가 이렇게 작은 소형화 기기의 힐리를 개발한 거죠. 그랬을 때 큰 기계는 병원에 납품을 했던 거고 이 작은 소형화 기계는 어떻게 유통을 할까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지 해가지고 만들고 어떤 제품을 유통하는 그런 스타트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된 스타트죠. 제가 하나 이걸 하기 전에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직접 이런 회사구나라고 듣지만 마시고 찾아보시는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글에서 힐리월드 타임에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타임에버에 컴 나오면 한국어로 바꾸셔서 직접 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역사.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쫙 역사가 나와요. 이걸 한국말로 또 번역하시면 되는데 1896년부터 쭉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에 관련된 그런 역사와 히스토리를 쭉 연결한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얼굴들이 나오죠. 우리 CEO 크리스찬 하퍼라든지 마커슨 슈미케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2017년 여기 보면요. 힐리 그림이 보이시죠? 거기 보면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그마한 힐리 소형 기계를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타임웨버 역사에 나옵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사이트를 찾아서 직접 보신다면 이 기업의 스토리를 알 수 있겠죠. 디지털 시대 그리고 핵 개인화 시대에 맞게끔 유통 방법이 바뀐 겁니다.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힐리와 시크릿의 차이점이죠. 제가 기업의 스토리, 기업의 시작의 스토리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기업의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 이것들이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독보적인 스토리와 아주 남다른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부터 시작하면 안 그래도 막 선입견이 있는데 어렵게 시작할 필요 없다. 이래서 이 기업의 시작 스토리를 꼭 얘기해 줘야 된다. 벌써 하나가 끝났습니다. 두 개라고 했어요. 네. 두 번째. 네. 이게 정말 저는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핵, 핵이에요. 검증된 소비자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다시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면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선정하죠. 그리고 선점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종자, 사업자를 모으면서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저는 아메이, 우리나라 메이저급 애터미 이런 회사에 공기청정기도 써보고요. 애터미의 고등어도 먹어보고 저는 이런 것들 다 써봤는데요. 저는 아메이의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최종 소비자입니다. 저는 세제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쓰거나 고등어를 먹으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돈 벌고 있어 화가 나 하는 최종 피해자가 아니라요. 최종 소비자입니다. 이런 최종 소비자를 만들어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런 최종 소비자까지 가지 못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점만 하고 최종 소비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회사들이 숱하게 많은데요. 힐리와 시크릿은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종 목표인 최종 소비자가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유통 구조를 바꿔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디에 소비자가 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나요? 시크릿은 40개국 900개 매장의 면세점과 백화점에 있습니다. 근데 금액도 훨씬 비싸게 사고 있는 소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트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면 백화점은 15만 9,600원의 쌀 솔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힐리월드에 가입하시면 42,500원, 그리고 오토십 회원을까지 연결해서 가입하시면 44,000원에 현재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예시를 그때 본사에서 한번 들었는데요.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정미선 스폰서님과 그 요즘 핫하다는 스타필드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특이한 매장이 있더라고요. 스타필드 안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을 어떤 한 매장에 모아서 그냥 할인을 수시로 하는 그런 브랜드를 할인해주는 그런 매장이에요. 그래서 브랜드가 많으니까 좀 고르긴 어려운데 잘 고르면 굉장히 득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되게 좋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싸게 막 70%, 90%막 이렇게 할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운동화 두 개를 발견한 겁니다. 제가 운동화를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최종 그 할인 금액의 운동화 금액이 둘 다 둘 다 5만 원, 5만 원이었어요. 그 최종 할인 금액이. 근데 제가 이게 A랑 B가 있다면 A가 조금 더 내 스타일이야.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A를 살까? B를 살까? A를 살까? 하고 있는데 저는 B를 사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A를 그 택을 딱 보니까요. 20% 할인이네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가나 원래 사람들이 어떤 금액에 구매했는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20%면은 뭐야? 한 6만 원, 7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였어? 원래? 약간 이렇게 되는데요. 두 번째 거는요. 90% 해서 9만 원, 5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원래 금액이 얼마인가요? 계산 안 되시죠? 네,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6, 7만 원짜리 그 원래 샀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운동화를 살까요? 제가 50만 원의 사람들이 샀던 운동화를 살까요? 그냥 저는 제 갑자기 취향과 뭐 스타일은 안돼간데 온데간데 없이 두 번째 90% 할인한 것을 집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백화점에 아직도 한 70%는 이렇게 비싼 금액에 사람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타 네트워크 회사도 이런 블로그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써 있었냐면 회원이 아닌 금액 얼마, 회원인 금액 얼마. 그리고 오토십도 요즘에 많이 대중화가 돼 있는데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토십 금액 얼마. 이렇게 세 가지 금액이 저희처럼 써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회원이 아닌 금액으로 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사는 것은 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겠죠, 그 제품을. 그래서 이 그 백화점 금액이 존재하는 그것도 아주 고가로 존재하는 이 소비자 영역에 있는 시크릿은 어떤 스토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이 부분을 꼭 얘기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비싸게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까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좋아. 시크릿은 소비자가 있어. 그러면 힐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타임웨이버. 제가 타임웨이버가 모기업이라고 아까 스토리도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여드렸는데 이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네. 타임웨이버 주파수. 이 기업은 최소 임상 실험이 한 17년 넘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타임웨이버에서 어떤 치료를, 주파수 치료를 하고 있는지 목록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통증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통증, 두통, 무릎, 어깨, 관절, 통풍, 신경, 근육, 생리통, 골다공증 별게 다 있습니다. 감염도 여기 보면 뭐 대상포진부터 이명, 어,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기타 등등. 그리고 우울증, 뭐 학습장애, 중독, 그리고 피부, 그리고 당뇨병, 혈압, 이런 기타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의 그런 붓들을 타임웨이버에서는 주파수 치료를 이미 20년 동안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격을 여기도 또 나오는 거죠. 이 주파수 치료를 받는 금액이 60분에 90유로, 90분에 130유로. 노화 방지 트리트먼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킨에 연결된 건지 하는데 그게 보통 5회에 290유로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치료했던 치료 가격입니다. 이게 290유로가 하나로 한 4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치료를 하는 것을 아까 제가 그랬죠. 3년 동안 300억을 투자해서 소형화 기기를 만든 게 힐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이미 있다라는 건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법적 관련 문서까지 다 있으니까 꼭 이런 것도 가지고 챙겨보셔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가 있는 회사가 디지털 시대 그리고 핵 개인화 시대에 맞게끔 유통 방법을 바꿨다. 그래서 누군가의 추천인 코드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기회인 겁니다. 누군가 추천인 코드가 있은 상태여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소비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작점이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기회로 전달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기질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을 누구 앞에서 못해. 나는 판매 못해. 나는 아쉬운 소리 못해. 난 인맥이 없어.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해요. 어떤 분들은 인맥도 많고 말도 잘해요. 근데 그게 말을 잘한다고 이 기회를 잡는 거고 말을 못한다고 기회를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은 기회의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전달했으면 해서 이 부분들을 예, 강조하는 거예요.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 PPT를 막 준비하다가 문득 그래 이미 소비자가 있는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이 우리밖에 없는데 챗 GPT라고 아시죠?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들을 이챗 GPT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 이걸 물어봤어요. 뭐라고 직접 물어봤냐면 이미 소비자가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한 3초 만에 기가 막히게 쭉쭉쭉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미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사용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미 존재할 겁니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1번이 써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알려진 브랜드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터, 우리 같은 사람이죠. 네트워크 마케터가 이러한 신뢰를 활용해서 제품을 소개하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라든지 교육의 쉬움이라든지 이 부분은 뭐 회사가 연결돼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마지막에 재구매 이 부분에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을 소개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재구매 및 지속적인 판매 기회가 높아집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만족한 제품을 사용 중이라면 해당 제품을 계속 구매하거나 추천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챗 GPT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어떤 거에 몰입돼서 그냥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와 이런 결과명들이 명확한 스토리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 이런 힐리와 시크릿의 차이점들을 갖고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네트워크 마케팅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수가 약 1,000만 명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는 나를 통한 유통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하나요? 요즘에 인스타로 팔로워를 모아서 공동 구매를 하는 자기를 통한 유통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것을 했을 때보다 가장 수월하고 그리고 가장 쉬운 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팀으로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누가 좋으니까
누가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근데 끝 하면은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했나요? 지난주에 했나요? 그 Q&A를 하나 했었어요. 뭐죠? 이거 양자. 양자의 콧방귀 뀌는 그거를 사실은 이걸 했는데, 녹화본이 그 동영상 부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공유가 안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녹화본이 잘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요 녹화본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오해승 대표님의 양자 Q&A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요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카톡으로 파트너 사장님이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양자로 콧방귀를 뀌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 했을 때 양자 예능 프로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음, 그 양자 예능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 그대로 자막 처리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양자의 그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한테 뭐 세바시도 있고 김미경 강의도 있고 되게 좋은데 굳이 예능을 보내드려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예능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는 트렌드. 예능이 되게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니 이거 말고 예능으로 트렌드를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지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그 본캐 부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트렌드 2040, 2030 이런 책에서도 보지만 제가 이 예능 보면서 완벽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재석의 부캐 중에 하나가 유산슬이 있었는데 그게 트로트 가수 이미지할 때 뭐 부캐릭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예능은 트렌드를 좀 앞서가는 그런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능 프로를 보여주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또 하나는 대중화를 얘기했습니다. 예능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너무 어렵거나 관련이 없는 요즘 느낌이 없는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능에 방금 저처럼 되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트렌드이자 대중화에 대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것 때문에 제가 양자의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은 이런 예능 프로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예능 프로를 하나 이게 잘렸으니까 한 번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양자역학을 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는 것. 예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혹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링크들을 보내주면서 익숙해지게끔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익숙해지고 받아들일 때까지 얘기하시면 다 받아집니다. 그리고 예능을 보여주면 약간 너 빼고 다 알아 이 분위기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능을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네, 음. 감사합니다.